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의 신규 모델 3죠. 페이스리프트 모델 하이랜드가 8월 달에도 공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왜 지속 주가가 하락 중인지 이것에 대한 이유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크로 상황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나스닥이 1.17% 빠지면서 13,316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가는 소폭 오르면서요. 80불대 이상으로 올라왔고, 이에 따라서 다우 지수는 에너지 관련 주식들의 상승으로 나스닥보다는 좀 덜한 그런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오늘 나스닥이 많이 빠진 이유는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장중에 4.328%까지 오르면서 최근 한 15년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그런 금리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은 배경에는요, 어저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죠. 이 의사록에는 추가 긴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9월 달에 FOMC 회의 때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지금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국채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국채의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의 매력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금리의 상승은 나스닥 기술주에 더 악재로 작용하는 이유가 금리 상승에 따라 기업들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요. 기업들의 성장 가치를 훼손시켜서 기업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올라가고 이는 곧 PER 지수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나스닥의 하락률이 더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더불어서 전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되는 거죠. 자, 이것 역시 전주 대비 11,000건 정도 감소한 23만 9천 건이 나왔어요. 예상치도 하회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고용 상황이 타이트하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되어 있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소매 판매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마저 모두 견조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국채금리도 오르고요. 나스닥도 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업종이 빠진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주식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종목들이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51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오늘도 장대 음봉을 보여주었습니다.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나스닥의 경우는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평균 주가 수익률 거의 10%대를 보여준 정말 좋은 우량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QQQ와 같은 ETF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 모아가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4,200선 2차 추매, 12,300선 3차 추매와 같이 좀 더 하락을 열어두고요. 여유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매년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모아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나스닥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매크로 지표보다도 중요한 게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상반기 상승은 AI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도 잘 나오고 3분기 가이던스도 잘 나온다라고 하면 나스닥의 한번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반대로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고 가이드라인 역시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나스닥의 추가적인 하락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국채 금리도 취소됐고 어제 FOMC 의사록도 다소 매파적인 것으로 나왔지만 오늘 새벽 아침에 확인해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아직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연내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어제보다 오히려 좀 낮아진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분위기이고요. 다만 연준에서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을 CPI 지수, PC 물가지표, 그리고 노동시장 상황이 여기에 있는 확률을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금리 인하는 내년 2분기
즉 5월달이라든지 6월달 정도에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오늘도 2.83%나 하락하면서 219불로 마감을 했어요. 애프터에서도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240불이라는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오자 그 하락세가 좀 더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200불대 초반이나 190불대 후반까지의 주가 하락도 염두를 해두고 대응할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주식인 게 테슬라이긴 맞습니다. 지난 4분기에 이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죠. 일단 중장기 이평선 중에 하나인 200일선과 51선의 골든 크로스가 지난 6월 달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200일선이 약 196불 정도에 놓여 있기 때문에 200일선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뭐 주가의 앞날은 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한 190불대 후반이라든지 200불대 초반에서는 충분히 반등을 한 차례 보여줄 수 있는 테슬라고요. 반등의 시점에 아무래도 모델 3 리프레시죠. 하이랜드의 출시 소식도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한 차례 반등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 계속해서 약한데요. 특히 7월 19일이었죠. 2분기 어닝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 약해진 주가를 지금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나스닥 100 ETF죠. QQQ가 동일 기간 5.89% 하락할 때 테슬라는 23%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나스닥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더 큰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구글은 약 한 7%대까지 상승하고요. 아마존도 0.03% 정도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은 약 한 10% 정도 하락할 때 테슬라는 23%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테슬라만의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2분기 어닝콜 때 일론이 금리가 올라가면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가뜩이나 이날 마진율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지기도 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발언이.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금리가 치솟고 있고, 자, 이에 따라서 정말 테슬라는 차량 가격 인하를 단행 중에 있어요. 일단 미국보다 경기가 안 좋은 중국 쪽의 가격 인하를 먼저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모델 Y 롱레인지와 퍼포먼스에 14,000위안 정도 가격 인하, 약 4% 가격 인하가 있었고요. 뒤따라서 모델 SX의 중국 내 가격 인하도 있었습니다. 약 6.7%에서 6.9% 정도 인하를 했어요. 모델당 우리 돈 약 한 1,000만원 정도 인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뭐 차량 가격이 1억에서 1억 5천이 넘는 차량이니까 생각보다 많이 차량 가격 인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팔리는 포션 자체가 낮기 때문에 모델 Y 가격 인하는 연간 주당 0.035불, 모델 SX 가격 인하는 연간 주당 0.015불의 EPS 인하 요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래도 걱정인 거예요. 일단 테슬라 차량 가격 자체가 아직까지는 비싼 차량입니다.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우리나라에 출시한 스탠다드 레인지 역시 5,700만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4천만원 후반대에 살 수 있지만 아직도 뭐 대중적인 차라고는 볼 수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라고 볼 수 없겠어요. 그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리 블랙도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을 낮춘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어닝, 그러니까 마진율이 하락할 것으로 투자자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한 가격 하락은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을 더 높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 테슬라의 가격 정책이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투자자들과 상당히 혼란스러운 소비자들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규칙이나 딱히 규율이 없는 가격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투자의 불확실성을 올리고요. 투자자들의 테슬라 매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자주 하는 얘기죠. 일단은 가격을 낮춰서 최대한 전기차를 많이 보급을 하고 향후에 FSD와 같은 소프트웨어 수익과 마진으로 이를 보충해 보겠다, 메이크업 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게리 블랙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FSD 채택률 미국에서만 보더라도 10에서 한 15%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게리 블랙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FSD가 완벽해지면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택률이 바로 올라갈지는 역시 미지수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장밋빛 전망망을 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게리 블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이 나쁘기만 하냐? 또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이라든지 대부분 올해 상황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량은 떨어지고 있어요. 테슬라보다도 오히려 내연기관차 레거시 업체들이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더불어서 최근 뭐 현대 기아 쪽 뉴스에 따르면요,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역시, 그러니까 아이오닉 5라든지 6라든지 판매량이 따르면서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이에 반면에 테슬라는 오히려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판매량도 성장을 시키고 있죠. 자, EV 아답션, 그러니까 EV 침투율은 글로벌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는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테슬라는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가장 진보된 오토노미,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일론 머스크 CEO 역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장 잘 제시해주는 CEO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두 가지 큰 호재가 앞으로 있습니다. 바로 2024년에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 본격 판매가 되죠. 올해 연말에 런칭이 되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2025년에는 모델 2가 멕시코 공장으로부터 생산이 되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테슬라의 발전은 그리고 기업 가치 성장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게리 블랙 역시 Please don't tell me to sell my Tesla posi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테슬라 주식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하락 기간 잘 활용하고요, 잘 버텨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한 가지 충고를 하고 있는 게 있죠.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낮추기보다는요, 왜 고객들이 EV, 그러니까 전기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교육에 투자해야만 한다, 즉 광고와 홍보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차량 가격 인하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최종 결제가 있어야지 단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매일 아침마다 오더 상황과 생산 상황을 같이 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살펴보고 바로바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기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격 인하는 마진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고, 마진율이 떨어진다는 건 반대로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차피 비용이 증가될 거 차량 가격을 낮추기보다는요, 좀 더 광고와 홍보에 이러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는 현재 좋지 못한 상황인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반기 테슬라 주가의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크게 호재로 작용할 게 일단 모델 3 하이랜드의 출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모델 Y가 출시되고 대량 양산이 되면서 모델 3의 판매량이 예전 같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델 3 하이랜드가 나오면서 상품성이 대거 업그레이드 되고 원가도 상당히 낮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차량 가격도 기존의 모델 3보다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베스트셀러로 다시 한번 등극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모델 3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현재 제가 최근 뉴스에서 기가상하에서 8월 달에 한 7,000대까지도 모델 3를 생산을 해보고 9월 달에는 10,000대까지도 생산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도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이러한 사진도 하나 공개되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기가상하이의 사진인데, 지금 이렇게 커버가 씌워진 차량이 양 한 4, 50대 놓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커버가 씌워져 있다라는 것은 모델 3 하이랜드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모델 3 하이랜드가요, 8월 말에,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이에요. 몇 주, 뭐 2주 정도 남았죠. 이번 달 말에 2주 안에 공개될 수 있다라는 블룸버그의 소식이 있었어요. 블룸버그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의 신규 모델 3죠. 페이스리프트 모델 하이랜드가 중국 쇼룸으로 운송이 돼가지고 고객에게 8월 말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 기가 상하이에서는 디스플레이될 차량의 제조가 거의 완료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8월 후반이라고 나오고 있죠. 또한 테슬라는 빠르면
9월 달에 첫 번째 배송을 중국 내 고객에게 실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 중국 내 로컬 스토어에서는 모델 3 하이랜드의 오더를 선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아무튼 8월 말에 공개가 되고 9월 달에 첫 번째 배송도 실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주가 분위기가 한 차례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9월 30일 이후, 그러니까 중국의 국경절을 지나고 이제 10월 달이 되면 정말 대량 생산 실시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10월 달부터 좀 더 좋아질 테슬라의 분위기 느껴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아무튼 투자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모든 투자가 그래요.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원투데이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아파트 역시 한번 사면 최소한 한 4년 정도를 보유를 해야지 제대로 된 수익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테슬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4년 후 2027년이 되면 테슬라의 모든 모델이 공개가 되면서 연간 한 600만 대에서 1000만 대 생산까지도 이르를 수 있고요. 2027년에 바야흐로 옵티머스죠. 테슬라 봇 역시, 그러니까 로봇 역시 런칭이 될 수 있다라고 테슬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자, FSD와 AI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에 이르기까지 이런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초조한 시간을 견뎌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 때 주식을 모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4분기 때 그리고 올해 초에 이를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